지금 미 국방부가 3억 달러짜리 최첨단 군견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한국의 시골개 한 마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전 세계 특수견 훈련의 최고 권위자로 불려온 미국 박사가 당신이 제 스승입니다라고 말한 그 개는 과연 누구일까요? 첨단 과학 기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단숨에 풀어버린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미 국방부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3억 달러를 투입한 차세대 군견 프로젝트가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30년간 전 세계 특수견 훈련의 최고 권위자로 불려온 제가 엘리자베스 리드가 직접 나서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미 국방부 특수작전국 심리전 전문가입니다. 52살인 지금까지 군견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전설이었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까지 전 세계 모든 특수작전에 제가 훈련시킨 개들이 투입됐어요. 폭탄 탐지율 99.7%, 적군 추적 성공률 98.2%. 이런 수치들이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차세대 군견 개발 프로젝트는 제 경력의 집대성이었어요. 독일 셰퍼드와 벨기에 말리노이즈를 최첨단 나노 기술로 개조한 마이크로칩으로 훈련시켰거든요. 뇌파 조절 장치, 실시간 생체 신호 모니터링, GPS 추적까지 가능한 완벽한 사이보그 군견이었죠. 박사님,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제 수제자인 알렉산더가 늘 자랑스러워했어요. 28세의 젊은 훈련병이지만 MIT에서 생체공학을 전공한 천재였거든요. 저를 어머니처럼 따르면서도 첨단 기술에 대한 맹신이 강했어요. 이제 개들도 로봇처럼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실전 테스트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적의 최신 음파 무기 앞에서 우리 완벽한 군견들이 완전히 무력해진 거예요. 20kHz 이상의 고주파 음파가 발생하자 개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서 바닥에 드러누웠어요. 어떤 개들은 의식을 잃기까지 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테스트 현장에서 저는 경악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차음 시스템은 어떻게 된 거죠? 기술진들이 황급히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음파 무기의 주파수가 개들의 청각 시스템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이라 외부 차단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였죠. 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알렉산더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더 강력한 뇌파 조절기나 신경 차단 장치를 개발하면 됩니다. 기술로 해결 못할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절망했어요. 이미 모든 첨단 기술을 동원해봤지만 소용없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우연히 한국의 오래된 연구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진돗개가 자연 상태에서 고주파 음파에 대한 특별한 적응력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진돗개요? 알렉산더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사님, 그런 원시적인 견종이 우리 최첨단 기술보다 나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미신 아닌가요? 저도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서 말했거든요. 리드 박사,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우리 특수작전 능력이 10년은 뒤처집니다. 당신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30년간 쌓아온 모든 명성과 자존심이 이 한 번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원시적인 개 한 마리가 첨단 과학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한국어 간판들이 가득한 낯선 환경.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머물 곳이 경북 청도라는 시골이라니요. 30년간 펜타곤과 워싱턴의 최첨단 시설에서만 일해온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이런 곳까지 와서 원시적인 게 훈련을 배워야 하나요? 알렉산더가 렌터카 안에서 계속 투덜댔어요. 우리 기지에 독일제 음향 분석기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요. 이건 시간 낭비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김도윤의 훈련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천지 차이였거든요. 펜타곤의 반짝이는 실험실 대신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이 있었고 최첨단 장비 대신 낡은 나무 울타리와 몇 개의 간단한 장애물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신 엘리자베스 박사님이시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김도윤이었어요. 수수한 작업복 차림에 먼지가 묻은 손으로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알렉산더가 노골적으로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훈련소라고요? 과학적 측정 장비는 어디 있죠? 개들의 뇌파나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요?
저희는 그런 장비보다는 개와의 교감을 더 중시해요. 김도윤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교감이요? 알렉산더가 코웃음 쳤습니다. 개는 감정이 아니라 조건반사로 움직이는 동물 아닌가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감정론은 훈련의 방해만 될 뿐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마리 진돗개가 조용히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순백색 털의 중간 크기의 체구,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개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매우 신중했고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이 아이가 바둑이에요. 제가 5살 때부터 키워온 진돗개입니다. 김도윤이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금 13살이니까 사람 나이로는 할아버지 뻘이죠. 알렉산더가 가방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려 했어요. 미군 기지에서 가져온 음파 발생기였죠. 아직 전원도 켜지 않은 상태였는데 바둑이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 정확히 알렉산더의 손을 응시했습니다. 귀가 쫑긋 서고 온 몸이 긴장한 채로요. 이상하네요. 알렉산더가 당황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러죠? 김도윤이 놀라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바둑이는 특히 소리에 민감한 아이예요. 아마 그 강비에서 나는 미세한 전자음이나 진동을 느꼈을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알렉산더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최신형 차음 장치가 내장된 기기거든요. 인간의 청각으로는 절대 감지할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이에요.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둑이를 계속 관찰했어요. 그게 눈빛에서 평범한 동물과는 다른 뭔가를 느꼈거든요. 마치 우리 대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지능적인 시선이었어요. 30년간 수천 마리의 개를 다뤄본 제가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도윤의 훈련소에 머물며 진돗개들의 일상을 지켜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 반 의구심 반이었죠. 새벽 6시 김도윤이 바둑이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목줄도 없이 자유롭게 걷는데 바둑이는 절대 김도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요. 저런 훈련법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알렉산더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기지에서는 절대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지 않거든요.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김도윤이 돌아와서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는 강압적인 통제보다는 신뢰 관계가 더 중요해요. 바둑이는 저를 믿고 저도 바둑이를 믿거든요. 알렉산더가 참을성을 잃었어요. 그런 감상적인 얘기 말고 실제 훈련을 해봐도 될까요? 제가 직접 바둑이를 훈련시켜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방에서 클리커와 간식, 그리고 작은 명령 장치를 꺼냈어요. 미군 기지에서 사용하는 표준 훈련 키트였죠. 바둑이, 앉아, 알렉산더가 명령조로 소리쳤습니다. 바둑이는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어요. 기다려, 더 큰 소리로 명령했지만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우리 기지의 독일 셰퍼드들은 이런 기본 명령은 즉시 따르는데. 알렉산더가 당황했어요. 왜 명령을 안 듣죠? 김도윤이 조용히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진돗개는 좀 특별해요.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알렉산더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개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훈련의 기본 아닌가요? 바둑아. 김도윤이 부드럽게 불렀어요. 그 순간 바둑이가 즉시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김도윤이 바둑이와 눈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미국에서 온 분들이야. 우리 새로운 친구가 되어주자. 놀랍게도 바둑이가 저와 알렉산더를 번갈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냄새를 맡았어요. 마치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능적인 눈빛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비과학적입니다. 알렉산더가 소리쳤어요. 감정이나 교감 같은 건 객관적 데이터가 아니에요. 훈련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었어요. 30년간 봐온 어떤 개와도 달랐거든요. 바둑이의 행동에서 단순한 조건 반사가 아닌 복잡한 사고 과정이 느껴졌어요. 김 씨, 혹시 바둑이가 정말로 음파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번 테스트해 보실까요? 김도윤이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요. 알렉산더가 음파 발생기를 꺼내려 하자 바둑이가 다시 그쪽을 주시했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했습니다. 아직 전원도 켜지지 않았는데
바둑이의 온 몸이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우연이 아니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과학자로서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훈련법이 바둑이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왜 이럴까요? 저는 김도윤에게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30년간 수천 마리의 개를 훈련시켜왔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김도윤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도구죠. 매우 똑똑하고 유용한 도구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물론 살아있는 생명체이긴 하지만 결국 인간의 목적을 위해 훈련받는 존재 아닌가요?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바둑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13년 동안 함께 살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바둑이도 저의 마음을 알고 저도 바둑이의 마음을 압니다. 마음이요? 제가 반문했어요. 개가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바로 그때 바둑이가 다가와서 김도윤의 손에 머리를 비비며 앉았어요. 김도윤이 바둑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바둑이 눈을 한번 보세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나요? 저는 바둑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둑이가 저를 빤히 보더니 천천히 앞발을 들어 제 무릎에 올렸어요. 마치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았죠. 이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훈련시킨 적이 없는 행동 아닌가요? 네, 바둑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김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박사님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죠. 알렉산더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그런 건 그냥 우연한 행동일 뿐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감정으로 해석하는 건 위험해요. 김도윤이 알렉산더를 바라봤어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바둑이가 박사님한테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당신한테는 안 할까요? 알렉산더가 말문이 막혔어요. 실제로 바둑이는 저에게는 친근하게 다가왔지만 알렉산더에게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바둑이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박사님은 진심으로 배우려는 마음이 있지만 알렉산더 씨는 아직 바둑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바둑이도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개가 사람의 감정을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둑이와 진정한 교감을 할 수 있죠? 제가 물었어요. 김도윤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먼저 박사님이 바둑이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해요. 명령하고 복종시키려 하지 말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동반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반자라. 저는 그 말을 되뇌었어요. 30년 단계를 도구로만 생각해왔는데 이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배워야 한다니요. 김도윤이 바둑이에게 말했어요. 바둑아, 박사님과 친해져 보자. 이분은 우리를 도우러 온 좋은 분이야. 놀랍게도 바둑이가 제게 다가와서 꼬리를 살살 흔들며 제 손을 킁킁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따뜻함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알렉산더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고집스러워졌죠. 박사님,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알렉산더가 제게 따져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감정적인 교감 놀이를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군견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데 저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알렉산더의 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미군의 특수작전에서는 0.1초의 지연도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날 아침 김도윤이 마을 일 때문에 잠깐 나가게 됐어요. 오후에 돌아올게요. 바둑이 좀 부탁드려요. 그는 저희를 믿고 떠났습니다. 알렉산더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박사님, 지금이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때입니다. 김도윤이 없는 동안 바둑이를 제대로 훈련시켜보죠. 하지만 김 씨가 반대할 텐데. 박사님, 우리는 과학자예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알렉산더가 설득했어요. 바둑이의 진짜 능력을 확인하려면 엄격한 조건 하에서 테스트해야 해요. 결국 저는 알렉산더의 제안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바둑이를 데리고 훈련소 뒤편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알렉산더가 가방에서 각종 장비를 꺼냈어요. 음파 발생기, 진동 센서, 그리고 바둑이의 목에 착용할 모니터링 장치까지요. 이제 제대로 된 과학적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알렉산더가 바둑이에게 장비를 부착하려 했어요.
그런데 바둑이가 갑자기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던 경계심이 눈에 띄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알렉산더가 강제로 바둑이를 붙잡으려 했어요. 가만히 있어. 이거 안 아파. 바둑이가 낑낑거리며 도망치려 했어요. 알렉산더는 더욱 거칠게 바둑이를 제압했습니다. 알렉산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제가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박사님, 이런 식으로 길들여야 해요. 군견은 어떤 상황에서도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드디어 당비를 모두 부착한 알렉산더가 음파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바둑이가 갑자기 줄을 끊고 도망쳤어요. 야, 돌아와! 알렉산더가 소리치며 바둑이를 쫓아갔어요. 산길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바둑이는 목에 달린 장비 때문에 제대로 뛸 수 없었어요. 알렉산더가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바둑이가 비탈길로 빠져버렸습니다. 알렉산더도 따라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가파른 절벽 아래로요. 알렉산더, 저는 급히 달려갔지만 그는 이미 낭떠러지 중간의 작은 바위에 걸려 매달려 있었어요. 박사님, 도와주세요. 알렉산더가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바둑이는 안전한 곳에서 알렉산더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바둑이에게 소리쳤습니다. 바둑아, 김도윤을 불러와. 하지만 바둑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알렉산더를 외면하는 것 같았죠. 제 휴대폰으로 급히 김도윤에게 전화했어요. 김씨, 응급 상황이에요. 알렉산더가 절벽에 떨어졌어요. 20분 후 김도윤이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구해보겠습니다. 김도윤이 밧줄을 준비했어요. 너무 위험해요. 제가 말렸지만 그는 이미 절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밧줄이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요. 김도윤도 알렉산더와 같은 처지가 된 거죠. 두 사람 모두 절벽에 매달린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구조대를 부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바로 그때 바둑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도윤이 아닌 알렉산더 쪽으로 먼저 달려간 거예요. 바둑이는 알렉산더가 매달린 바위 위에서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여기 있어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죠. 바둑아, 여기 김도윤이 있어. 제가 소리쳤지만 바둑이는 계속 알렉산더 주변을 맴돌았어요. 그 다음 바둑이의 행동은 더욱 놀라웠어요. 어디선가 긴 나뭇가지를 물어와서 알렉산더에게 내밀었어요. 알렉산더가 그 가지를 잡자 바둑이가 뒤로 물러나며 당기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바둑이가 알렉산더를 구하고 있었거든요. 알렉산더가 간신히 안전한 곳으로 올라왔어요. 그러자 바둑이가 이번에는 김도윤 쪽으로 달려갔어요. 같은 방법으로 김도윤도 구했습니다. 모든 위기가 끝나고 나서 저는 김도윤에게 물었어요. 왜 바둑이가 알렉산더를 먼저 구했을까요? 분명히 알렉산더를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김도윤이 미소 지었어요. 사실 저는 바둑이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켰어요. 가족을 지켜라라는 가장 기본적인 명령과 함께 손님을 보호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추가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바둑이는 알렉산더를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비록 알렉산더가 바둑이를 거부했지만 바둑이는 그를 가족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에 있던 알렉산더를 먼저 구한 겁니다. 알렉산더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바둑이를 바라봤어요. 바둑이가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다고요? 네. 진돗개의 가족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적이에요. 설령 그 가족이 자신을 미워해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그 순간 알렉산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바둑이를 그냥 실험 대상으로만 봤는데 바둑이가 조용히 알렉산더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핫았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죠. 저도 깨달았어요. 바둑이는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개가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능적인 파트너라는 것을요.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알렉산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박사님,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알렉산더가 고백했어요. 바둑이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을 가진 존재였어요. 제가 바둑이를 거부했는데도 끝까지 저를 지켜줬잖아요. 저도 깊이 반성했어요. 30년간 개들을 도구로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둑이와 함께 음파 무기 대응 훈련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죠.
바두가 우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제가 바두기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음파를 감지하는지 알려줄 수 있니? 놀랍게도 바두기가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음파 발생기를 켜자 바두기는 공포에 떨지 않고 오히려 집중했어요. 귀를 세우고 음파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했죠. 대단해요. 알렉산더가 감탄했어요. 바두기가 음파의 주파수까지 구별하고 있어요. 김도윤이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원래 사냥개였어요. 산에서 멧돼지나 늑대의 소리를 구별해야 했죠. 그래서 청각이 특별히 발달한 거예요. 저는 새로운 훈련법을 개발했어요. 바두기의 천부적인 능력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요. 우리의 첨단 기술은 바두기의 본능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제가 결론 지었어요. 바두기 자체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완벽한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바두기는 어떤 주파수의 음파 무기에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무기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냈어요. 이건 혁명이에요. 제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바두기의 능력이면 우리 군견 프로젝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알렉산더도 완전히 변했어요. 박사님, 이제 저도 알겠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뭔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따로 있었어요. 바두기는 단순히 음파를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음파를 통해 적의 위치와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살아있는 레이더예요. 저는 경탄했어요. 우리가 찾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김도윤이 자랑스럽게 바두기를 쓰다듬었어요. 바두기는 어릴 때부터 특별했거든요. 산에서 멧돼지가 어디 있는지, 사람이 어디서 오는지 항상 먼저 알았어요. 저는 미 국방부에 즉시 보고했어요. 프로젝트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이제 우리는 기술로 개를 개조하는 게 아니라 개의 천부적 능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어요. 바두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죠. 한 달 후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미 국방부에서 파격적인 제안이 왔어요. 바두기를 미군 특수견으로 정식 입양하겠다. 조건은 얼마든지 맞춰주겠다. 김도윤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죠. 바두기 한 마리에 10만 달러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시설에서 관리하겠습니다. 김도윤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요? 조건이 부족한가요? 그럼 20만 달러는 어떤가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도윤이 정중하지만 확고하게 말했어요. 바두기는 팔거나 사는 물건이 아니에요. 제 가족입니다. 바두기의 자리는 여기 한국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김도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13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을 어떻게 돈으로 팔 수 있겠어요? 하지만 국방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 제가 김도윤을 설득해보라고 했죠. 김 씨, 바두기가 미국에 가면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고요. 김도윤이 바두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사님, 바두기에게 물어볼게요. 그는 정말로 바두기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바두가 미국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니? 아니면 여기서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니? 바두기가 김도윤에게 다가가서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답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국방부에서 새로운 제안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진돗개 100마리를 정식으로 입양하겠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훈련사들과 협력해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김도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거라면 가능할 것 같네요. 바두기도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협정이 체결됐어요. 미군 특수견 부대에 진돗개 전담 부서가 창설되고 김도윤이 수석 자문관으로 임명됐죠. 떠나는 날 바두기가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저는 바두기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바두가,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진짜 중요한 걸 배웠어. 알렉산더도 바두기에게 인사했어요. 바두기,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는 진짜 선생님이었어. 바두기가 꼬리를 흔들며 우리를 배웅했어요. 마치 잘 가요.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6개월 후 미국에서 진돗개 100마리가 도착했어요.
이들은 모두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감 훈련을 받은 아이들이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돗개들의 성과가 너무 뛰어나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순히 음파 무기 대응뿐만 아니라 인명구조, 테러 방지, 마약 탐지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존 군견들을 압도했어요. 이들은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CNN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죠.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단순히 용맹한 개가 아닌 가족을 지키는 헌신적인 파트너로 재평가받게 된 거죠. 지금도 바둑이는 경북 청도에서 후배 진돗개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해서 바둑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바둑이가 제게 가르쳐준 건 단순한 훈련법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파트너십, 상호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였죠. 첨단 기술에 대한 맹신을 버리고 전통의 지혜를 받아들인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경험이 있나요? 진정한 파트너십은 일방적인 지배가 아닌 상호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바둑이의 교훈이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